어렵고도 뜨거운 이야기. 한미일 공조 탄력, 미래로 가는 동력.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도훈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어제 발언인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그리고 하야시 외무상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1年の大法院判決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ます。 자, 우리 정부 주도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법을 공개하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례적으로 한밤에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한 1시간 직후 한밤중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의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장이 열렸다라고 이례적인 환영의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한일 관계 일본의 반응 그리고 이를 보는 미국의 입장 모두 다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스스로도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밝히고 있듯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은 이번 배상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일반 기업 참여도 한일 정부 간에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오늘 동아일보는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죠. 일본 일반 기업들에 한해서도 지원재단에 기여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분명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G7 회의 참여도 앞두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과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정부의 대안이 충분한 대안인지는 의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외교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과연 외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지금 일본의 일반 기업들도 참여한다고 재단에 이제 돈을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청산해야 될 또 사과받고 사죄를 해야 될 사죄를 받아내야 될 그런 역사적 사실을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를 통해서 배상금을 요구를 했더니 아니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아서 기부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적인 행위를 부인하는 겁니까?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 번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다케시마의 날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고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외교를 몰라도 어떻게 피해자인 저희들이 가해자인 일본 앞에 가가지고 마치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리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섭섭합니다. 예를 들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전기차로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50조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면 미국과 공유를 해라.
그다음에 미국에 짓는 한국 반도체 공장 문을 열어서 설계도까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지금 요구들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일본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국에 사과하고 과오를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야지 피해자인 한국을 그냥 압력을 가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미국의 방식도 저는 상당히 섭섭하고 굉장히 한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박정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이건 전제를 해야 될 것들이 우선 있어요. 우선은 일본 정부의 좀 더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화답이 화답을 좀 기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내에 있는 한반도가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한일 문제가 이렇게 꼬인 거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죽창가의 그 거북선 이런 거 편을 쳐놓고 국민들 또 공분하게 만든 거고,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문제 다 파기하고 그저 한반도 내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면 된다. 여기서의 여론만 얻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문제에서 가장 흥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극일이에요. 극일. 근데 이미 우리 일본 저는 자신 있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소득, 실질 국민소득도 이미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상품 경쟁력도 일본에 앞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총리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왜 선언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는 아직도 부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고, 그 세상이 주는 그 가치라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그 감정에만 쌓여서 있을 수는 없다. 저는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갈 때 저는 우리의 미래도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기다려보고, 저는 미국도 일본도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와의 관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가 되는 궁극적인 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국민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승적으로 손을 내민 차원이 있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본의 화답이 중요할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성심성의껏 이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도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령해서 그런 시기로 하면 사람이 아니지. 반드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죠. 일본한테 받아야지.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억지로 졸라서 받은 것은 그 사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는데 2세도 이걸 이제 3세까지 넘길 수는 없잖아. 여기서 매듭을 줘야지. 사과는 당연히 해야지. 사과는.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